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 대표를 맡았던 선배 대표들은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당 후사하는 정치로 다 자신을 먼저 버렸다.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상황이다.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가 될 것이 명백하고 재판이 언론에 의해 생중계되면 우리 민주당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여권이 원하는 민주당 전체의 피의자화, 범죄 집단화에 일조할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미지옥 뭔지 아시죠? 모래밭에 그 잠자리에 그 애벌레가 개미를 잡아먹는 이제 그 모습이 그게 개미지옥입니다. 명주 잠자리에 애벌레,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기에 애벌레가 모래 속에 딱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처를 지나가던 개미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모래를 계속 밑으로 파내고 올리고 하는 작업을 반복함에 의해서 개미가 저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명주 잠자리의 저 애벌레를 개미 귀신이라고 부르고, 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파헤쳐진 그 모래를 개미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곳. 이제 이것을 빗대서 조응천 의원이 지금 이재명이는 개미 귀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은 개미다. 그래서 깔딱이 그 저 속에 숨어가지고 모래를 계속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한 번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당원들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저 개미 귀신이라고 하는 애벌레가요, 독침을 콱 해가지고 이 개미의 즙을 빨아먹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문재인 대표가 내려왔고 송영길 대표가 내려왔다. 대선에 패배한 책임을 짓고 송영길 대표 물러났고 문재인 대표는 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 지도부라는 게 뭐냐? 당을 이끌어왔던 분들이 자신들이 이끌어왔던 결과가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참 이재명 대표가 자기 정치 인생에서 절대 입에 올리지 않는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자들이 지금 5명째 유명을 달리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마지막의 이유, 그것은 이재명의 입에서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김관진 장군한테서는 그런 말 듣잖아요. 전 국방장관 김관진 장군 재판정에 나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만약 판사님이 이 재판정이 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그리고 여기 참고인 뭐 증인 뭐 등등 나온 나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다 나의 명령을 따르느라고 했던 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잘못이 있다고 우리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오로지 내 잘못이다. 내 부하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 내 책임이다. 이랬거든요. 이제 그거의 한 10분의 1쯤 되는 모습을 이재명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이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말은 아마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듣기 힘든 것이 아닌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한 분이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접었다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일단 자신의 부덕함을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는 게 우리가 익숙히 봐왔던 도리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검찰 탓만 하는 것, 그것은 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모든 것은 제 부덕함의 소치입니다. 진정성이 있네 없네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이제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의 공개 대화를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도 한다고 합니다. 당원들과의 실시간 대화, 라이브 토크쇼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트위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당원존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의 당원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당원들이 거기 이제 당사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원들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당원들이 누구냐면 개딸들,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이 대종을 이룰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겠다는 게 아니라 대가리가 깨져도 이재명, 대깨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삐를 좀 받겠다. 이제 이런 비판을 벌써부터 사고 있는 겁니다. 그 토론 주제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게 토론 주제랍니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2016년에도 문재인 때문에 아팠는데 이제 2023년에 자신한테 등을 돌린 비명계 국회의원들 때문에 아프다. 수박들 때문에 아프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 뭐 색출 작업을 한다느니 뭐 좌표를 찍는다느니 뭐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주제 토론 첫 번째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두 번째가 좌표, 그 다음에 색출, 그 다음에 청원에 대한 입장. 청원에 대한 입장. 지금 청원이 뭐가 올라와 있느냐면요. 참 기가 막힌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청원이 올라와 있느냐. 첫 번째, 박지원 쫓아내라.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했던 그 20대 중반의 그 여성 정치인 박지원. 내쫓아라 이겁니다. 제명해라. 왜?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실질 심사 받으라고 그렇게 종용을 했었거든요. 이 위기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생즉사, 사즉생 그것이다. 내려놓으라. 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사람이 박지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원, 이게 이낙연, 영구제명.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영도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는 원흉이 이낙연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장동 사태를 맨 먼저 세상에 불거지게 한 사람이 이낙연이다. 따라서 이낙연은 우리의 공적이다. 우리의 프렌드가 아니라 우리의 에너미다. 이겁니다. 이낙연 영구제명, 박지원 출당. 그 다음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던 의원들 명단 공개. 이것도 세 번째 청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명단 공개하자 이참에. 38명 명단 공개하자. 42명인가요? 아무튼 살생부 공개하자. 네 번째 청원이 만약 검찰로부터 제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원천 부결시키자. 그러니까 표결에 불참하자. 더불어민주당 169명이 전부 다 표결에 불참을 하면은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이게 성립되지 못하므로 체포동의안
우리들의 영도자 이재명 대표님의 체포 동의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답니다. 저 이재명 대표 처음에는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주길 부탁합니다. 3월 4일 날 그런 그 SNS 글을 한번 올린 적은 있습니다. 중단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